일단 화면 잘 보이고 들리시죠? 이제 네. 지금 화면에 이 임상심의사 2급 이론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 얼굴이 오른쪽에 나와야 돼요. 맞나요? 네, 그래서 이대로 녹화가 되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본 밤을 또 그 머리를 써가면서 또 시간은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마지막은 이제 쉬지 않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한 10시 한 3, 40분에 마치지 않을까? 그죠? 한 10분은 쉬어줘야 돼.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죠? 물도 마시고. 그래서 다 준비됐죠? 그래서 자료를 또 빨리 보내면 좋겠지만 좀 늦게 보내서 또 죄송스럽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다든가. 일단 한국판 K, 코리안, 웩슬러, 인텔리전스, 스케일, 포, 칠드런, 사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웩슬러 지능검사 사판을 한국식으로 표준화했다 이 뜻이에요. 일단 이 웩슬러 지능검사에서는 그 나이가 중요해요. 나이. 모든 지능검사를 잠깐 만 6세 0개월에서 16세 1개월. 그러니까 6세에서 16세. 애우 좋네. 6. 이것도 필기시험 문제 나와요. 6세에서 16세. 만.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한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겠죠. 그리고 인지 능력, 지능 검사를 인지 기능 검사라고 똑 이퀄이거든요. 인텔리전스 스케일은 커그니티브 테스트와 같은 말이에요. 15개 소검사, 15개 소검사. 교재는 다 가지고 계시겠죠? 핵심 검사, 보충 검사.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니까. 아까도 보니까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온다 해도 암기를 못하면 떨어지는 거죠. 그죠? 암기를 못하면 떨어져. 암기를 하려면 이 검사가 무슨 검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어의 지표, verbal comprehension in inventory, 예, 지표, 지수니까 인덱스, 지각 추론 지표, perceptual reasoning index, working memory index, 처리 속도, processing 프로세싱 스피드 인덱스. 그래서 약어로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VCI, PRI, WI, PSI.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임상심리 전문가 이런 사람 영어를 좋아해요. 다 외국에서 공부하거나 또 미국에서 다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또 영어로 했을 때 또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한국어로 했을 땐 애매모호한데 영어로 하면 더 분명해져. 그리고 이걸 다 합친, 이 합산 접수를 합친 것을 전체 IQ, 풀 스케일 IQ, 풀 스케일 인텔리전스 코션스, 지능을 코션스라고 해요. 그래서 FSIQ.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 IQ 몇이냐 하는 것은 몇이냐 하는 것은 이걸 말하죠. FSIQ. 필기시험 이런 것도 나와요. 사람의 지능을 대표하는 가장 큰 대표성을 띠는 지능 지수를 뭐라고 하는가? 답은 FSIQ. 아시겠죠? 좀 밑으로 가서 이제 언어의 지표라는 것은 언어를 공통적으로 이제 재는 검사다. 비슷한 카테고리, 비슷한 범주라는 거예요. 지각 추론을 재는 비슷한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검사로 그 사람의 언어 이해가 어떻다 말할 수 없으니까, 어? 그리고 제가 또 강의하다가 뭐 이렇게 끊기거나 그러면 좀 누가 소리내서 용기 있게 말해주세요. 혼내지 않을게요. 제 인상이 무서운가 봐. 선생님들 중에 막 이렇게 끊기는데도 계속 막 아무 말 없이 듣고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 용기 있게 말씀하셔야 돼. 알겠어요? 제가 지금 컴퓨터 끊길지도 모르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인터넷 접속이 좀 이상했어. 그래서 제 얼굴이 안 보이거나 소리가 안 들리거나 또 채팅창에 누가 말했으면 좀 용기 있게 누가 말 좀 해주세요. 표은영 선생님 말 좀 해주세요. 알겠죠? 응? 말해줘. 근데 사람들이
이 심리상담 공부하는 사람은 좀 DSM-5로 바로 C군 성격이 많은지 그냥 좀 소심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튀지 않으려고, 그죠? 꼭 말해주세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지각 추론은 이제 지각과 추론, 그 지각이라는 것은 감각에 의미 부여하는 과정이고, 추론은 이제 추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웬만하면 소리는 꺼주셔야 돼요. 누구야? 누굽니까? 이분이네, 지금. 이분이 지금 지금, 그걸 어떻게 하지? 귀신 소리 같은 나네. 단체 교육에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분은 말할 때만. 그것 기억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워킹 메모리란 뜻인데, 워킹이라는 게 단기 기억하고 유사해요. 지금 작동하고 있는 기억. 그래서 이제 단기 기억이라고 돼 있지만, 이제 여기 지능검사에서는 주의 집중력을 의미해요. 주의 집중력. 그죠? 그 주의 집중을 세 개는 다 잰다. 처리 속도는 말 그대로 속도인데, 그 정신 운동 속도, 사이코모터 스피드, 또 그리고 동작도 재긴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다 속도랑 관련된 변수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 지능이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언어의 지표, 지각 출현 지표. 또 이것은 이 작업 기억하고 처리 속도는 인지 효능 지수를 말해요. 인지 효능 지수. 그래서 여러분은 심리를 알고 싶다 해서 나는 지능 검사는 심리가 아닌 줄 알았어요. 응? 옛날에 젊었던 시절에 왠지 심리는 좀 신기하고 신비스러운 게 심리가 아닐까. 근데 이 지능이 대표적으로 심리다. 심리는 안 보여요. 근데 지능도 안 보이죠. 저 사람이 IQ가 몇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검사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지능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 의식주 먹고 뭐 생리적인 활동 빼고 빼고 그죠? 먹고 그 인출 산출 빼고는 이 지능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현실을 잘 살려면 지능이 좋아야 돼요. 어? 내 얼굴 잘 보이죠? 녹색 티 어제 샀는데 상당히 색깔이 잘 받네. 그죠? 지하철에서 저렴하게 주고 샀습니다. 메이드 인 재패니스. 일명 자라라고. 그래서 상당히 산만하게 수업을 진행하죠. 그죠? 산만. 그죠? 잘 보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 얼굴만 보인다, 몸만 보인다. 잘 보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그죠? 오케이? 그래서 지능이 우리가 이 한 몸,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변수기 때문에 이 지능 검사를 쟤는 검사하는 임상심의사 직업이 이제 굉장히 생존에 유리한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적응할 것이냐. 그런 문제, 적응, 어댑테이션. 어디 새로운 장소에 갔거나 이런 온라인 교육을 할 때 얼마나 잘 적응할 것인가를 알려준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적응 기능, 그 다음에 또 학습, 얼마나 또 빨리 학습할 것이냐. 적응 기능, 학습 기능, 또 뭐지 하나가 그 추상적 사고, 우리가 깊이 심사숙고하고 개념과 개념을 연결시킬 수 있고 그 개념을 현실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웩슬러의 지능의 정의, 개인이 한목적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현실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총체적인 능력이다. 이게 대표적인 지능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 지능은 적응 기능이지, 지능은 학습 기능이지, 지능은 추상적 사고 능력이지, 지능은 IQ지.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이 유동지능, 결정성 지능 개념이거든요. 그죠? 유동성 지능, 결정성. 유동성 지능은 뭐냐?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정성 지능은 후천적으로 개발됐다. 그래서 지능은 좋아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이, 지적 장애인이 정상이 될 수는 없어요. 장애인은 장애인이죠. 조금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중요한 분수가 이제 유동성 지능, 결정성 지능을 알았으면 언지작차라는 거죠. 언어이해. 그래서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말을 잘 하느냐, 동작이나 추론을 잘하느냐.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지능을 말하는 거예요. 딱 봤을 때 말 좀 잘하네. 근데 이 사람이 또 그 동작도 민첩하고 추리도 뛰어나네. 그럼 완벽하죠. 퍼펙트.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게 저기 어떤 심리적 원인으로 인해서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울에도 작처가 떨어지고, 어, 또 선천적인 거. 선천적으로 안 된다. 그게 ADHD거든요. 선천적으로 작처가 안 되는 사람을 ADH라고, 후천적으로 작처가 안 되는 사람을 우울증, 우울장애, 디프레시브 디소더라고 해요. 녹화되니까 뭐 얼굴 안 보이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저기, 안현미 선생님처럼 위에만 보이게 해도 돼요. 근데 아예 안 보인 거 낫죠. 그래서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겠죠? 이게 안 움직여,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성인용은 뭐였어요? 이걸 잘 체크를 해야죠.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야, 오늘. 성인용은 공어상에서 공어상, 공통성 어휘 상식. 아동용은 공어이, 공어이. 이게 헷갈려버려. 헷갈려. 나도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도 이제 정확히 알려드려야 되니까. 어, 성인용 공어상이 공통성이고 이해 문제가 보충검사. 시험 문제에서는 성인용의 핵심 검사를 써라가 나오거나 아동용의 핵심 검사를 쓰라가 번갈아 나오겠죠. 그러니까 2024년에 보니까 아동용이었으니까 내년에는 성인용인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그죠? 아까 보니까 2급 수준은 그것밖에 아니야. 근데 그걸 못 써. 그죠? 응? 이거다는 거, 이거. 그래서 공어이, 공통성 어이 이해, 그리고 이게 핵심이고 보충은 상단, 공어이 상단. 근데 일단 뭐 외우기 어려우면 핵심이라도 외우세요. 공어이, 지각추로는 토, 공, 행. 성인용은 토, 행, 퍼. 토막짜기, 행률추론, 퍼즐. 아동용은 토막짜기, 행률추론, 공통 그림 찾기. 성인용은 숫산, 아동용은 숫순. 그러니까 산수가 어려우니까 아이들은 보충으로 넘어간 거죠. 그다음에 처리 속도는 동기 똑같아요. 동기 알겠죠? 그래서 공어이 상단, 공어이 핵심 검사, 상단 보충 검사, 토공행 핵심 검사, 보충 검사, 그죠? 성인용은 토행퍼 못봐, 아동용은 토행공 빠, 작업기억은 성인용은 숫산순 숫자 산수, 숫자 산수, 나도 헷갈려. 순서와 숫자 산수 순서와 아동용은 수순, 소수는 동기 똑같다. 동기지, 성인용은 지육인데 아동용은 선택인데 동물 선택. 어쨌든 무조건 외우셔야 돼. 아직은 시험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올해까지는 이제 리스크 4가 나오고 내년부터는 또 모르겠어요. 내년부터는 5가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시험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어떤 센터에서는 아직까지 4를 쓰는 데가 있는데 4를 알면 또 5는 쉬워요. 구성만 좀 다르거든요. 좀 이따 알려줄게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 별표 3개. 아까 이제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쓸 때는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 잘 코팅해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보고서 쓸 때. 그 언어이해서 검사에서 이제 순서를 쭉 나갈게요. 왜냐면 이거 만지면 또 줌이 이상해지고 해가지고 제가 좀 만지면 이상해져. 그래서 공통성은 뭐냐면은 사과와 배의 공통점 이런 거예요. 좀 이따 실습도 좀 할 거예요. 성인용이 셌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첫 문제가 사실은 토막짜기. 근데 언어이해부터 나오니까 공통성은 사과와 배의 공통점. 그래서 사과의 배의 공통점 과일, 있죠. 둘 다 먹는다. 1점.
뭐, 아삭아삭합니다. 0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어적 추론, 두 개를 엮어서 추론한다는 거죠. 그리고 개념 형성, 사과의 개념을 알고, 배의 개념을 알고, 또 그걸 추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지능검사에서 이제 공통성을 딱 시켜보면, 우리가 이제 내가 남자친구를 사귄다, 여자친구를 사귄다, 공통성 문제를 딱 시켜봐. 그런데 잘해. 그럼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고, 후천적으로 공부 좀 하셨구나. 그래서, 그럼 이 친구가 사귀어야겠다. 근데 물어봤더니 그냥 뭐 이렇게 사과와 배의 공통점, 글쎄 먹는 건가? 하나는 빨갛고 하나는 노란데? 그러면 이제 거긴 탈락이에요. 하나는 빨갛고 하나는 노랗다. 그러면 지적장애, 지적장애.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단적으로 말하는 것은 공부 쉽게 하려고 하는 거고, 예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개념상으로 이제 머리에 집어넣으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공통성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유동지능과 결정지능 둘 다 되는 거예요. 유동지능, 결정지능. 유동직은 유전, 결정지능 후전. 근데 이제 공통성이 그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이 매뉴얼 상으로는 어휘 문제가 모든 지능의 가장 핵심을 나타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능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휘 문제를 실시해라. 그죠? 내가 예를 들면 100명을 지능 검사하면은 뭐 한 1,000만 원 준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한 달 만에 해라. 그러면 이제 어휘 문제 많은 거야. 그죠? 그럼 1,000만 원 버는 거죠. 아, 진짜 그래.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풀로 해야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어쩔 수 없이 전체 학생을 스크리닝 해야 된다. 그럼 어휘가 그 사람의 지능의 대표성을 띠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한 다음에 하면 그 사람 일단 지능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휘는 이제 아동용은 그림의 이름을 말하거나 이건 이름이 뭐냐, 그리고 단어를 정의해야 된다. 아동이니까 아동의 언어 지식과 언어적 개념, 얼마나 언어가 발달돼 있는지. 성인은 발달이란 말 잘 안 써요. 언어가 얼마나 발달돼 있는지. 이해 문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공허이잖아요. 이게 성인용은 보충 검사인데 아이들은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이해 문제는 별표 하나 정도는 해도 돼요. 그 언어 표현력, 또 사회에 대한 관심,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이걸 잘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관심이 많고 사회성이 뛰어나고 사회 공부도 잘하고 실제로 사회 공부도 잘하고 그 사회 시험 과목, 그리고 초자가 발달됐다. 이제 언젠가 시험에 나오게 돼요. 1급에 나와. 초자가 도덕성이 발달됐다. 슈퍼에거가 발달됐다. 근데 이게 이제 반대로 약하면은 도덕성이 떨어진다. 도덕성이 떨어지는 애들이 대표적으로 품행장애, 컨덕 디서더. 성인이면 반사회적 인격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그래서 임상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진단 카테고리를 모르더라고요. 응? 전혀 몰라. 그래서 일반 훔촉 원칙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답변. 그래서 역시 언어적 추론, 언어를 듣고 추리를 해야 된다. 개념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해는 특히 표현력. 이게 이제 공통성을 직관적으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면 심사숙고한다는 거 생각이 많네. 머리 많이 쓰는구나. 깊이 심사숙고. 어휘는 단어의 뜻을 많이 아는구나. 이해는 말 잘하는구나. 대표적으로 우리 교수님들 보면은 아는 것 많으신데 이제 설명 잘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공통성이나 어휘는 좀 어느 정도 되는데 표현력이 없으신 거죠. 제일 그런 교수님이 답답하죠. 나 같은 경우는 아닌데 거기까지. 그래서 실제적 지식 뭐 이런 것들, 사회적 규칙을 얼마나 아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해 문제는 이제 교과서적인 응답을 해야 돼요. 사회의 어떤 일반적인 규칙이나 규준, 상식은 말 그대로 common sense, information, 머릿속에 든 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알고 있는 잡지식, 그죠? 잡지식. 또 상식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상식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한 거지, 그지? 그, 그 지적 호기심이 없는 거죠. 지적 호기심,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지식 규제에 답변하고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지식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인출하는 능력. 단어 추리는 이제
어떤 스무고개처럼 검사자가 어떤 단서를 주고 맞추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막대기하고 뭐 천이 달려 있어요. 이건 청소할 때 써요. 답 대걸레. 이걸 단어 추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련의 단서가 설명하고 있는 공통 개념. 그죠? 서로 다른 유형의 정보를 종합하는 능력. 지각추로 넘어가서 대표적으로 토막자기. 여기 마침 있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능검사 이제 15개인데, 이제 똑같이 성인용처럼 10개만 하면 돼, 10개. 핵심 검사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게 도구가 있는 거예요, 도구. 나머지는 다 입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입으로. 이것만. 그래서 있어 보이지, 그죠? 이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능검사로 밥 먹고 살아요, 그죠? 응? 요거 하나만. 그래서 그림을 보고서 토막을 만들도록 요구한다. 어, 그래서 추상적 시각 자극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 그죠? 추상적 자극. 동통들이 그림 찾기. 똑같은 그림 골라. 동물만, 세 개 중에서 동물만 골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공통성하고 비슷한데 이것은 그림에서 공통적인 걸 추론하는 거죠. 행렬 추리는 뭐냐면은 규칙을 찾는 거예요. 뭔가 물음표를 해놓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말하면 추리해봐라. 이런 문제죠. 빠진 고차기는 뭐냐? 이건 보충검사예요. 여기 토공행까지가 핵심이에요. 토공행, 토행, 토, 토행폭, 토행공, 파는 이제 보충검사. 뭔가 빠져있는 걸 찾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그려놓고 뭐 안경 중간을 빼놓고 뭐가 빠졌냐? 안경 연결 부위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돼지 그리고는 돼지 꼬리를 이제 안 그려놓고 뭐가 빠졌냐? 그래서 이것은 별표 하나. 집중력 이나 부주의, 응? 사람이 부주한가 보고 있고, 현실 검증력, 또 본질과 비본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중요한 게 뭐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혜롭게 행동하는데, 지엽적인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면은 상호 파악이 안 된다고 봐야겠죠. 어, 그리고 남들과 소통이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바로 조현병과 관련 있어요. 조현병 환자는 뭐냐더라? 예를 들면 돼지가 여물을 먹고 있어. 그리고 이제 있는데, 그 꼬리가 빠졌다고 해야 되는데, 돼지 울타리가 없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돼지 주인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해 보이죠? 엉뚱해 보여. 자기 주관적으로 말해버려. 그래서 이런 심리학, 임상심리학에서는 객관적으로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을 사람을 적응을 잘하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작업기억으로 들어가서 작업기억 숫자 순차 연결. 좀 이따 또 하기니까 선생님도 걱정 마세요. 또 이제 PPT 보고 하면 이제 또 한다 이거죠. 이번엔 살짝 듣고 왜냐면 이거 줌을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 힘들어서 제가 못해서 그래요. 숫자는 뭐냐면은 성인용에도 있었잖아요. 숫순 그죠? 숫자 순차 연결. 숫자 따라하기. 성인용이 이제 더 어른들이 잘하니까 성인이라고 해서 만 16세에서 69세거든요. 말만 성인용이지 청소년하고 성인 하거든요. 16세가 겹쳐. 지능이 뛰어난 애들은 성인용 웩슬러 4를 쓰고 좀 떨어지는 애들은 같은 16세라도 아동용을 쓰고 그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하는데 성인이다 그러면 일단은 만 16세 아니 예를 들면 만 16세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16세 성인용을 써야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 만 16세인데 좀 떨어져 보이네 지능이 그럴 땐 아동용 책에 나와야 되가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인용은 바로 따라오기, 거꾸로 따라하기, 순서대로 따라하기가 있는데 아동용은 두 개밖에 없어요. 바로 따라하기, 거꾸로 따라하기. 알겠죠? 그래서 이게 별표 세 개. 시험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동 청소년 클리닉이라든지 상담소에 취업하면 산만한 애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성인들도 산만한 사람들이 주로, 전에도 말했죠. 광주에서도 말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녀. 근데 그 산만성의 원인이 선천적인 만 12세 한 6학년 이전부터 좀 산만했냐 하면은 이제 ADH고 저는요 고등학교 때까지 멀쩡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ADH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두 장면.
그 두 가지 이상의 장면, 학교하고 집에서도 다 산만해야 돼. 근데 학교에서는 산만한데 집에서 멀쩡해. 집에서는 산만한데 학교에서 멀쩡해. 그럼 ADHD 진단에 안 들어가요. 뭔가 다른 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죠. 여러분이 만나는 아이들은 주로 산만한 애들이 상담실 다닌다는 거죠. 얘들이 많이 먹고 살게 해줘, 우리. 그죠? 주의 집중력. 실제로 진짜 심한 ADHD는 따라하지는 못해. 바로 거꾸로 따라하기. 그래서 귀로 듣고서 1, 2, 3 따라하니까 단기 기억인데 청각적 단기 기억. 근데 그 이제 시각적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집중력도 시각적 집중력, 청각적 집중력. 집중력은 두 가지가 다 좋아야 돼요. 시각적인 것도 좋아야 되고 귀로 듣는 것도 좋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귀로 듣는 건 잘 집중하는데 눈으로 보는 게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게 잘 되는데 귀로 그 ADS라고 있어요. 아동용 아니 ADH 검사 ADS라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력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말하니까 계열화, 주집중력. 어쨌든 여기서는 중요한 게 주집중력, 순차 연결, 순차적으로 불러주는 이건 아까는 숫자인데 숫자 글자를 뒤섞어 놨어. 그죠? 요일, 일, 월, 화 이런 식이죠. 그래서 뭐 일, 월, 하, 이 그럼 숫자를 순서대로 말하고 좀 뒤에 나와요. 하니까 천천히 들어봐요, 그냥. 그래서 1, 2, 올라 숫자를 순서대로 말하고 글자를 순서대로 이거 말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념은 똑같은데 그 약간 다르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평균치를 낸다고 봐야겠죠. 산수는 이제 여기 수순이 이제 그 핵심 검사고 산수는 보충 검사예요. 말 그대로 산수죠. 암산. 종이에 적으면서 종이 달라고 하거든. 안 줘. 암산.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숫자는 주의력, 산수는 집중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걸 attention, 산수는 concentration. 근데 사람들이 그냥 주의 집중력을 하지. 그래서 이제 산수 계산 능력이 얼마나 발달돼 있는가? 또 이런 것을 못 아예 그 선천적으로 잘 뭐가 학습 장애로 못하면 우리가 계산 불능증, 이제 계산 불능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산수를 너무 이상하게 정상 지능인데 못한다. 계산 불능증. 저도 계산 불능증이 약간 있는데. 처리 속도는 뭐냐면은 빨리 하는가. 민첩성도 IQ랑 관련된다. 그죠? 똑같은 과제를 해도 교수가 내라는 시간을 내야지 기본 점수를 받지. 지나서 내면 기본 점수 못 받아요. 민첩성도 우리의 적응에 엄청 중요하다. 그죠? 기호 쓰기는 말 그대로 숫자 밑에 기호는 기호를 옮겨 적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놀림이 둔한 사람들, 시각운동, 협응능력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작업 기억이 주의 집중력의 핵심 요소고 처리 속도는 주의 집중력 플러스 속도. 둘 다 주의 집중력을 재는데 이건 집중력에 주의 집중에 초점이 있고 이거는 집중력 플러스 민첩성. 빨리빨리 적으면 이제 점수가 주어지니까. 처리 속도 또 외워서 쓸 수 있으니까 단기 기억, 쇼터 메모리, 학습 능력. 눈으로 보는 걸 지각하는 능력, 또 볼펜 지능 능력 이런 것들, 동형 찾기, 똑같은 모양 찾아서 이제 찍찍 끊는 거예요. 이렇게 사선을. 선택은 뭐냐면 동물만 찾는 거예요. 쭉 여러 가지 뒤섞여 있는데 동물만 찾아서 사선을 긋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사선수, 지표선수 뭐냐면은 이제 그 15개 소검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낼 때는 10개만 가지고 하면 돼요. 10개. 그걸 소검사라고 그래요. 아까 그걸 이제 이것은 지표, 언지작처. 그래서 지표니까 언어와 관련된 걸 진다. 언어를 듣고 추리한다. 언어 이해를 알 수 있다. 언어의 개념을 알 수 있다. 단어 지식 이런 거. 지각 추론, 퍼셉추얼 리즈닝 인덱스. 시각적 자극을 통합하거나 비언어로 추론. 그죠? 시공간적인 시각 운동 기술 적용한다.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 인덱스, WMI. 집중력 작업 기억. 약간 이게 다른가 봐요. 그죠? 워킹 메모리 단기 기억. 그죠? 워킹 메모리 단기. 처리 속도 프로세스 스피드 인덱스에서 PSI. 그래서 그 시각적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탐색하고 변별. 탐색했고 변별. 정신 속도와 소근육이 발달가 안 된 사람 부담이죠. 그 처리 점수는 다른 말로 과정 점수. 프로세싱 스코어.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옛날 나온 적 있어. 생뚱맞게 나왔는데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과정 점수를 써라 하면은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슬적 분석.
질적 분석이고 신경심리적 접근으로서 뭐 거기까지 말하면 돼. 신경심리적 접근으로서 질적 분석 자료다. 신경심리적 접근으로서 질적 분석 자료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성인용에서 가정 점수를 써라 하면 쓸 수 있어야 되고 아동용에서 쓰라 하면 쓸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검사 쪽 하면서요. 자, 그래서 이제 검사를 이제 할 건데 이 검사는 이제 영재. 보통 영재라고 할 때는 IQ 120 이상, 지적장애라고 할 때는 법, 그 학술적으로는 여기 매뉴얼 상으로 69, 법적으로는 70, 내가 IQ 70이야, 지적장애. 국가에서 돈 줘요. 원래 지능검사는 지적장애를, 그때 정신박약이라고 그랬거든요. 지적장애를 판별하려고 생겼어요. 인지적 강약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정보 처리를 세상과의 어떤 접근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게 강하고 어떤 게 약하냐. 그러니까 이제 신체가 어디가 강하고 약하냐 이게 아니라 어떤 정보 처리 그 프로세스에서 어디가 강하고 약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왜 강하고 뭐 왜 약하냐. 특히 왜 약하냐. 그랬더니 정신병리가 있더라. 뇌를 다쳤더라. ADHD더라. 그런 거죠. 인지적 강점, 이게 이제 보고서를 현장에서 쓸 때는 이게 중요하죠. 선생님들이 이제 임상시험에 취업하면 이 소검사가 어떻게, 이렇게, 보고서 쓸 때 이렇게 쓰죠. 인지적으로 균형 잡혀 있어서 적응을 잘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한 임상심의사들은 사료된다 이런 걸 많이 써 있어 보이는가 봐. 그게 그지? 사료된다. 그리고 인지적 불균형이 있어서 그 적응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이 그래프 이게 이제 나중에 프로필을 그렸을 때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나면은 이제 평균이 10, 표준 편차 3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결과지 샘플의 강점은 S, 스트렝스, 약점은 W, 위크니스로 적어졌기 때문에 그거 보고 쓰면 돼요, 그냥. 그죠? 여러분 이걸 분석할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검사는 일단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똑같이 매뉴얼 보고 읽으니까. 그죠? 표준화라 된 어떤 표준적인 절차라는 건 실시 채점 해석이 표준화되었다는 건 뭐냐면 실시 채점 해석이 정해져 있다. 그죠? 똑같이 한다. 매뉴얼대로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가 이제 아까 보니까 무슨 기출문제 검사 실시 전에 뭐 해야 할 건 뭔가 이게 좀 나온 거가 있었어요. 검사 도구나 실시 절차를 익숙해야 되고 준비물 꼭꼭 챙겨야 한다.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내가 이 지능 검사를 할 때는 내가 그 어떤 엔지니어다. 내가 뭐 과학자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도구를 꼼꼼하게 챙겨야 하거든요. 뭘 떨어뜨리거나 빠뜨리거나 뭐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덜렁거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어설프게 행동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조금 내가 그런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그 어떤 자세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임상심의사가 되면 결국 지능검사가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줘요. 지능검사가 빠지면은 이거는 임상심의사하고 상담심의사 차이가 없어 버려요. 상담심리사는 지능검사는 슈퍼비전 안 하는 안 받은 것 같더라고요. MMPI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실시 절차대로 매뉴얼 보고 딱 읽어, 그냥. 읽고, 기록용지에 기재하고, 그죠? 또, 1대1로 해야 되고, 책상은 또 꺼끌꺼끌 안 하고, 딴 듯 해야 되고, 책상이 또 넓어야 돼. 저도 책상이 좀 좁은데, 검사 도구를 올려야 되니까 약간 일반 책상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라포 형성을 해야겠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스몰 토크를 통해서 이 검사를 뭐 친구 관계 때였으면 이 검사를 통해서 너가 친구를 잘 사귀게 있게 도와줘. 너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도와줘.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좀 맞춰서 해야겠죠. 표준화된 거지만 조금 그래도 이제 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겠죠. 근데 잘하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너의 마음을 엑스레이 찍듯 표현하는 거야. 이 정도면 족하죠. 이제 실시로 들어가야겠어요. 이제 실시. 근데 실시를 하려면은 줌을 바꾸고 해야 되니까 조금 이걸 하고서 줌을 바꿔. 지금 40분, 10분 정도 더 하고 줌 바꾸는 게 조금 힘들어. 단계적 해석. 이제 지난번에 3단계 해석을 했는데 한 10단계까지 이어져요. 일단 보고서 이제 지능 검사를 내가 했어. 했으면 아동용은 여기 인사이트라고 있어, 인사이트.
거기에 접속해서 내가 온점수로 스코어를 입력하면은 샘플 검사지가 쭉 프린트돼 나오거든요. 그럼 그대로 이제 쓰면 돼요. 보고서는 아직까지 서비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동용은 이제 수기로 할 수가 없어요. 성인용은 수기하고 저기 그 한국심리검사연구소라고 있어요. 하는데 아동용 무조건 돈 많으니까 내야 돼. 그래서 거기에 원점수를 입력하면은 이제 프린트가 쫙 돼서 나오면 그걸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나왔어. 이제 지능검사 결과 나왔어요. 그러면은 전체 지능 지수, 아까 FSIQ를 보고 한다. IQ가 100이네. IQ가 뭐 90, 95구나. 그럼, 100이 이 사람 평균이구나. 이렇게 감 잡고. 평균적인 인구의 한 60%가 평균이에요. 평균적인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머리가 나쁜 건 아니네. 보통. 그 다음에는 언지작처를 보는 거예요. 언지작처 봤더니 뭐 언어위에 뭐 110, 뭐 지각추론 뭐 80, 작업기억 뭐 110, 뭐 처리 속도 뭐 70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보는 거죠. 차이에 있어서 자, 선생님들이 좀 이따 내가 설명하겠지만 23을 기억해 놓으세요. 23. 23. 23점 이상 차이 나면 이상하구나. 업노멀. 그래서 왜 이상하지? 뇌 다쳤나? 우울증 걸렸나? 조현병 걸렸나? PTSD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23점.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선생님들이 또 지금 말하면 알겠죠? 제일 큰 수에서 작은 수 차이가 23점. 1.5 표준 편차인데 그 못 알아들어. 나중에 설명할게요. 23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23점 이상 차이 나버리면 대표성 못 뛰어. IQ가 95인데 언어 이해는 130인데 뭐 지각 추론은 100이야. 그러면 100에서 130에서 100을 빼면 30점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 IQ가 예를 들면은 뭐 120이 나왔다고 쳐. 그럼 이 120은 그 사람의 전체적인 능력의 평균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의 평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 이해는 최우수구나. 뭐 지각 추론은 평균이구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우리가 보고서를 쓴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컨설팅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검사 보고서를 쓰는 것도 우리가 이제 어떤 고가의 서비스지만 거기서 컨설팅 개념이 들어가면 이게 50도 될 수 있고 100만 원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분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분석. 또 대개 자녀는 좌뇌형입니다. 우뇌형입니다. ADHD입니다. 자폐증입니다. 천재네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부모가 맞춤형 양육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지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 클리닉에서는 한 1학년 때부터는 지능 검사를 해주면 좋아요. 근데 유아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그렇게 딱 23점을 기준으로 이제 해줬는데 또 봤더니 이제 뒤에 나오나?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이제 먼저 그건 먼저 말해버렸네. 먼저 언어의 지표가 130이구나. 최우수 수준이네. 그지? 지각 추론이 100이네.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할게요. 평균이네. 두 번 반복됐어, 뭐가? 아니네. 작업 기억이 110이네. 평균 상이네. 처리 속도가 80이네. 뭐 평균 하네. 뭐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죠. 백분위 같은 것도 적어주고 뭐 신뢰 구간, 뭐 표준 오차 이런 것도 옆에 다 나와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일단 조합 점수가 중요하고 100분이라는 건 뭐냐면 100분이 90이네 그러면 내 밑에 90명 그걸 이어놓으세요. 100분이 90, 내 밑에 90. 100분이 92는 내가 10등이라는 이야기죠. 10등. 그죠? 100분이. 이게 헷갈려 상당히. 아무리 봐 100분이 10이다. 그러면 내가 90등이라는 이야기야. 그죠? 내 밑에 10. 잘 체크해서 내 밑에. 그리고 표준 오차를 고려해서 이제 IQ가 90이면 표준 오차를 고려하면 85에서 뭐 110 이렇게 써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표수, 아까 이게 이제 지표수지. 제일 큰 수의 작은 수. 130에서 100을 뺐더니 30점 차이니까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언어성은 최우수구나. 지각 추론은 평균이구나. 이렇게 보고서를 써주고. 거기서 그렇게 썼으면 이제 소검사 10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딱 봤더니 언어성이 이 사람이 언어성이 최우수구나 이렇게 써주려고 했더니
공상이 또 차이가 많이 나버리는 거예요. 뭐 공통성은 17인데, 아니, 공어 이들이니까 어휘는 10이더라. 그럼 공통성에서 어휘를 빼면 7점이잖아요? 그럼 5점 이상 차이 나버려. 5점 이상 차이 나면 역시 언어 이해가 최우수라는 거 말해줄 수가 없어요. 얘가 그 철수가 5학년인데 공통성 심사숙고하고 그 언어적 추론 같은 것은 그 최우수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휘는 평균밖에 안 되구나. 그러니까 얘는 이제 생각은 깊으나 학업에 필요한 기초가 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엉뚱한 것만 깊이 파고 들어가고 뭐 그죠? 관심 있는 것만 파고 들어가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5점만 기억하세요. 23.5점. 5점 이상 차이 나면은 이상하네? 왜 이상하지? 자폐인가? 뭐 이런 식으로 ADHD인가? 23.5점. 그 다음에 이제 각 소금사 10개를 쭉 놔두고 평균이 10표준 현재 3이니까 소금사가 그 어떤 게 약점이고 강점인지 얘가 공통성, 깊이 심사숙고한 것은 강점이구나. 근데 주의력이 떨어져서 보통 공통성이 높다는 것은 뭔가 심사숙고한다니 하는 거니까 주변 환경에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약간 주의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예를 들면 그 언어성이 높고 동작성이 떨어지면 약간 자폐증의 징후가 있어요. 언어 이해가 뭐 130인데 지각 추론이 뭐 80이다. 자폐요, 자폐. 응? 옛날에 내가 만나봤어요.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떨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걔는 공부나 이런 것은 하는데 주변 그 환경을 잘 대처 못해요. 실용적인 지식이 약해요.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 못 가요. 예전에 내가 이제 중학생인데 그런 내 지인이 이제 좀 그 지인도 좀 엉뚱해서 자기 아들 검사를 하러 왔더라고. 내가 해줬거든요. 해줬는데 그 언어 그때 이제 언어는 굉장히 높았어요. 한 130인데 동작은 한 뭐 80, 90. 그래서 아 되게 자녀는 저기 대안학교를 가는 게 좋겠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해서 목사 쪽으로 빠지는 게 어떨까? 그럼 사람 고시라는데 일반 학교 가잖아요. 왕따 당해버려요. 목사님이라는 거 제가 목사님도 만나봤지만 잘은 모르지만 이제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 설교문 준비해서 물론 뭐 신도들 이런 카운셀링도 해야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뭐 그래도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딱 그 일요일 날 또 설교하고 그죠? 평일에는 좀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뭐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기독교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회사 생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평균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디 조직생활 한다는 것은 좀 평균적인 것들을 골고루 갖고 있어야 돼요. 저도 지금 조직생활 하는데 조금 힘들어요. 많이 힘든 건 아닌데, 뭐 약간 뭐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잘 지내는 거예요. 진짜 힘들면 말도 못해. 그죠? 자기 컴플렉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강점과 약점 적어주고, 그 다음에 소검사 수준의 차이 비교. 이제 또 뭐냐면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세 개의 차이를 또 비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호 052다. 그럼 그 차이를 또 비교한다. 큰 수에 작은 수.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5점이죠. 여기서 5점. 5점 이상 차이 나면은 이제 이상하구나. 그다음에 패턴이라는 거 뭐냐면 제가 일일이 이걸 하진 않겠어요. 패턴은 뭐냐면 그 공통성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철수하고 이제 예를 들면 기영이야, 기영이. 기영이 갑자기 나와. 아, 기영이라는 사람이 진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철수하고 민수라고 칩시다. 뭐 민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철수는 공통성이 둘 다 이제 40점이고 다 온점수, 다 더한 점수 40이고 민수도 40인데 철수는 맞았다 틀렸다 해서 40이고 민수는 2점, 2점, 2점 이렇게 처음에 쉽다가 나중에 어렵거든요. 이게 처음에 잘 맞다가 나중에 틀리는 게 정상적인데 민수는 2점, 0점, 1점, 0점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철수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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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1점, 0점. 그럼 두 사람은 다른 성격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민수란 애는 구멍이 있어, 구멍. 우리 사람도 보면 구멍이 좀 있거든. 그죠? 뭔가 인지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렉 걸리는 거죠. 실제로 제가 그런 사람들 어느 지역에서 진짜 몇 년 전에 진짜 똑같은 환경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공통성에서 2점, 2점, 1점, 1점, 0점인 사람은 거의 외모만 봐서는 거의 목사님. 근데 2점, 0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약간 엔티소셜. 제가 좀 반사회적이었다는 거예요. 구멍이 있다.
그래서 맨날 싸우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닮은 사람들한테 좋은 말만 해주고 별로 돈도 안 써. 근데 그 반사회적 성격인 사람들은 맨날 밥 싸고 사람들이 뭐 맛있는 거 사와. 인기는 목사님 스타일이 더 인기가 있어. 돈 쓰고 욕 먹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돈 쓰고 욕 먹고. 나도 좀 그랬는데. 돈 쓰고 욕 먹고. 공감 가는 사람 손 드세요. 나 돈 쓰고 욕 먹는다. 예전에 나 그런 말 좀 들었어. 잘하시는데 한 번씩 말로 까먹는다. 나도 좀 구멍 있나? 아, 내 자신을 디스하기 좀 그러네. 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 그죠? 그런 식으로 구멍이 있는 거죠, 구멍. 이해됐죠? 그래서 그 패턴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점수, IQ 점수만 중요하고 수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검사를 했는가. 그래서 소상하게 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대충 하면 안 되고 했던 말 다 적는 거예요. 그죠? 다 적고. 검사 시간도 적고, 검사 시간. 처리 분석이 아까 말한 과정 점수예요. 소검사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인지 능력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한 질적 분석. 그러니까 이건 수치로 보는 게, 수치는 수치지만 약간 그 질적 분석을 위한 자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소검사, 토막자기, 숫자, 선택. 토막자기 숫자는 핵심 검사예요. 선택은 동물 선택으로 보충 검사고. 여기에서의 어떤 몇 가지 검사가 있어요. 뭐, 그, 보너스 없는 총점이라든지, 그, 뒤에 이제 힐스베이스 나올 거예요. 그때 알려줄게요. 그래서 지금 뭐 딱 정확히 49분이니까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PPT 제가 나눠드린 PPT를 통해서 그 실습을 들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면 수련한 선생님들은 그 K 위스크 5를 자세히 안 했는데 그 상황이 그렇게 됐 이제 신도가 다르기 때문에 커리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위스크 4를 실시할 수 있으면은 웨이즈 4를 성인용이잖아. 이걸 하면은 위스크 4를 할 수 있고 위스크 4를 할 수 있으면 5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5는 뭐 저도 약간 익숙하지 않은지라 4를 일단 상세히 다루고 5는 그냥 어떤 지표가 있는지만 하고 보고서 조금 샘플 보여주고 뭐 금방 끝나겠네. 근데 실시가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서 끝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교시는 KW 이스크4 PPT를 준비하시고 또 매뉴얼 있죠. 내가 보낸 거. 그 매뉴얼을 그 프린트 하시거나 뭐 해가지고 준비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8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 비디오하고 이런 것을 웬만하면 끄시면 좋겠죠. 사생활 노출돼 버려요.